분양은 1.5만 세대, 그리고 2021년은 최소 1.5만 세대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2022년으로 이연이 됐대요. 이것도 어쨌든 악재죠. 원래 21년도에 찍혀야 되는데 이게 2022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내용이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매출은 2021년도에는 없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는 합니다. 뭐 용현 학인이라던가 공릉, 인천 신항 배우단지, 그리고 의정부, 용산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들으면 알 법한 굵직굵직한 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중장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원가율 100%로 둔촌 주공 현장에서 4분기부터 이익이 지금 인식이 시작됐대요. 예전에 있었던 공시가 지금 사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부 대형 도급사업 현장 준공 시점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가 개선율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것들도 나름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물론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3월 인천 도시개발 사업인 OCL 1차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 2, 3단계도 이제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용적 완화의 수혜주로 엮인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2020년 신규 수주 성과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이다. 일단 대놓고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연이 되고, 그리고 분양 계획도 작년과 좀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액이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0년도 15,379세대로 부진을 좀 만회를 했었지만 2021년도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 뭐 사업 추진 중이다, 지금 이제 굵직한 일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그 수주에 따라서 얘네가 언제부터 삽질을 하는가 라고 봤더니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정부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 공릉, 용산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HDC 현대산업개발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사셔가지고 우상향 꼭 닫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1년도에 그 전망치는 낮아요. 지금 실적이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HDC 현대산업에 대해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푸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수주가 나오거나 사푸기 시작해서 돈 들어올 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단타를 쳐야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획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언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럼 언제 내가 준비를 해서 언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걸 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LED 얘기합니다. 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전망, 요거 키움증권 리서치에 나옵니다. 디스플레이의 투자 전망을 보면은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에 대한 이슈가 있죠. 2020년도 상반기부터 재개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중국,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OLED 유의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 2021년도부터 이게 역전이 돼요.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OLED에 대한 생산이라던가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역전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돼요. 중국의 중소기업의 예정 스케줄입니다. OLED에 관심 있는 분들도 덕산 네오룩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이번에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컨센서스 31% 상회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다. 왜냐 봤더니 아이폰 12가 판매 호조가 나왔대요. 아주 그냥 아이폰 12 잘 나갔대요.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21이 조기 출시되었죠. 이 출시에 대한 효과 반영했대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요, 중국에도 납품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나패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중국 향도 같이 납품하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고요. 덕산 중국에도 납품을 해요. 그래서 2021년도 1분기는요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22%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은 54% 올라갈 것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가 계속되고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리포트마다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말을 해요. 뭐냐면요, 고객사의 신형 노트북 OLED 패널 양상이 착수가 되었대요. 그게 언제? 2021년도 1분기.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거면 말 다 끝났지. 그리고 노트북과 TV가 나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20년 하반기 아이폰양 OLED 패널 출하량이 20년도면 작년이 되는 거죠, 이제. 4,150만 대에서 60% 증가한 7,000만 대까지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을 한대요. 판매율이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60% 증가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거야? BOE와 코스트 등의 이제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패널 양상이 본격화가 되면서 소재가 꾸준하게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오예 나오는 거야, 이제. 덕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OLED만 하니까 삼성 QLED는 안 봐도 되겠구나. 무슨 소리. 얘네는 소재주예요. 소재인데 QD OLED도 같이 나간다니까. 그럼 어디 양 받아요? 삼성양. 얘네는 삼성양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눈 돌아갈 만한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양 OLED 패널 출하량 및 추이를 보면은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덕산네오록스 리포트 많아요. 노트북에 대한 OLED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OLED 면적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거예요. OLED, 중소형 OLED 면적 캐파 증가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2020년도 3분기 때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TV, 모바일 패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 잘 팔렸다 이런 얘기예요. 폴더블 PC 출시가 될 거고 그럼 말 다 했지. 근데 제가 자꾸 PC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거 매출에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소재라던가 아니면 액정을 파는 애들은요, 얼만큼 많이 파느냐도 중요하잖아요. 1g을 파는 것과 1kg을 파는 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를 이제 생산을 했었을 때 QD OLED 100만 대를 만드는 거는 모바일로 기준을 했었을 때 약 3억 대를 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을 봤었을 때. 그러면은 500만 대 팔았대. 모바일 15억 대를 판 효과랑 매출이랑 맞먹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쵸. 지금 신고가라서 조금 잡기는 힘들지만 기회는 줄 거라고 봐요. 자, 일단은 코롱 플라스틱은 수주 공시가 없었고 삼천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진테크는 있었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뭐라고 하기에는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하지만 그래도 이 리포트 하나에 의한 이 상승률을 보면은요, 2021년도 매출액은 22% 상회가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67%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2020년도보다는 좋다는 거죠. 덕산의 몰빵이네. 자, 그 다음 삼천리입니다. 삼천리는 그렇죠,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상승률은 낮아요. 왜? 따뜻해질 거니까. 날씨가 추워야지만 올라가는 애니까. 2021년도는 날씨가 좀 따뜻한가 라고 예상을 하나 보죠. 그래서 2021년도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 영업이익 6%. 삼천리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딴 거를 보는 게 낫죠.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좋다 했던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이게 아무래도 좀 스몰캡이다 보니까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월 8일 나름 최근의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매출액에 대한 상승률은 86%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24%예요. 보유 중이신 진화돌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진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지금? 지금 장 떨어졌네. 에이씨, 유진테크 팔아야지. 이게 맞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죠. 왜? 21년도에 영업이익이 324%가 나오는데 이걸 왜 팔아?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볼게요. 2020년도 이전 거는 다 삭제를 하고요. 2021년도에 걸쳐있는 애들만 봤습니다. 공시 날짜가요, 2020년도 12월 23일 여기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13일, 1월 25일에 나온 수주 공시를 본 거예요. 딱 봤었을 때 170억, 114억, 223억 원이 찍혔어요. 2021년도의 1분기 수주 잔고는 15%가 남아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주 잔고가 15% 남아있다. 최근 매출의 기준 해서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를 보기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수주 현황을 제가 리포트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낮았지만
그래도 신규 수주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근데 이제 늘어나는 이 수주 잔량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많다라고는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 수주 잔량이 29조 8,670억이 수주 잔고로 되어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수주 잔고지 이게 매출이 찍히는지는 뭐 내년에 찍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다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주 잔량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33%가 남아있다라는 거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HDC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급등치겠구나. 하지만 우상향은 하지 않겠구나. 왜? 2021년도의 매출액은 5개의 리포트를 평균치를 내봤지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대신증권 하나만 3%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부산 산업이 날라갔지만 핵심 산업은 지금 삽을 풀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3%는 상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거 날라간 것도 크고 수주가 작년보다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평균치를 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영업이익은 평균치가 마이너스 11%가 나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것 같진 않지만 수주 공시가 짜잘하게 나오거나 삽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급등은 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물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스케줄 일정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줄 요런 식의 일정을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덕산네오록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참 사고 싶고 참 탐나는 덕산네오록스가 같은 증권사에서 며칠 후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그거예요. 면적 넓어진다. 그래서 판매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가이던스는 그대로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를 내보면은요, 덕산네오록스는 전년도 대비해서 20%의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4% 늘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소름 돋는다고 했죠? 유진테크. 제가 굳이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유진테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산네오록스 사기 힘들어요? 유진테크 보세요.